외로이 홀로 죽어가는, 죽음을 맞이하시는 많은 어르신들,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숨이 끊어지는 작은 아이들, 그리고 삶의 좌절의 끝에서 결국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는 저와 같은 또래의 젊은 청년들, 제가 미약한 소방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땅의 구조적인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꿈과 열정밖에 가진 것 없는 현장의 소방관이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소방관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저의 행복이고 저의 꿈이고 제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그 평생의 꿈을 잠시 내려놓고 정치를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하고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정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편으로 아쉽고 가슴이 아프지만 민 세계 챔피언 김자인 선수가 남편 역지기의 새 출발을 지켜보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4월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훈련에 매진할 시기인데 어렵게 잠시 왔다고 하는데요.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서 모시겠습니다. 예, 참 멋진 부부입니다. 예. 제가 그럼 자리를 하나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각자의 역할에서 정말 늠름하고 당당한 두 부부입니다. 제가 잠시 후 김자인 선수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자리가 약간 찾으면 다시 자리 해주시겠습니까? 예. 모용한 소. 예, 좋은 사람, 좋은 정치. 그 앞에 좋은 사람으로 두 분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떼서 받으시는데요.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대표에서 올림픽 나가시는데요. 부상당하지 마시고 건승하시길 함께 기원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MBN 이동환 기자님. 성함은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동환 기자입니다. 그 소방지 국가직화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추가적인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도 국가직 전환을 통해서 이제 소방의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된 거 아니냐, 이제는 완벽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가직 전환을 시작으로 그 시작을 바탕으로 더 많은 개선과 노력이 있어야만 이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바탕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취급한 것은 사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자체가 현재로서는 반쪽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와 예산권을 그것조차도 이제 소방청장이 이제 가져온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궁금한 게 다 풀리셨나요? 네. 하는 인물이긴 하는데 추가적으로 청년과 관련해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는지. 제가 정책적으로 지금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렇게 넉넉하거나 모든 게 갖춰진 청년의 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렵게 살아온 그 경험들이 있고 제 또래의 모든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회에 더 요구하고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가,
그 노력의 바탕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공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소방관 입장에서는 그게 당장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국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걸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야당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하실 수 있는 이해 배경이 있다고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해 배경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전체 예산이나 뭐 법칙 같은 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 회견본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이 이제 소방 업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구급 업무를 국가 사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지금 무책임한 모습들이 이제 국민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국민 안전이 국가적으로 불평등한 원인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가에서 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방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에 있는 국민들이 차별받고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부족한 인원, 부족한 장비, 낡은 장비, 그 원인은 예산에 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지금 당장 사실 이제 소방청 독립과 소방직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이제 소방만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그 바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차질 없이 그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막 들어오셨는데 정책 제출했을 때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영유불리한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거든요. 오늘 방송을 보며 알게 된 저희 동료들이 정말 저희 동료들은 전부 그렇게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그렇지만 혼자 고민했고 또 가족에게도 부모님께도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또 와이프와 상의해서 그런데 제 삶의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기준은 이제 제 삶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 이것이 저희 첫 번째 꿈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일,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일, 그 또한 저의 더 크고 소중한 꿈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당시가 제가 독도 앞바다에 추락한 저희 동료들을 수색하기 위해 계속 수색 출동을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며칠 만에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그런 소식을, 그런 제안을 접하고 제니에게 들었을 때 제가 소방헬기 사고에 출동하면서도 저에게 소방헬기를 타지 말라는 말을 안 했을 때 그때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아저씨도 아니고 안 할 남편도 아니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할 거라 믿으니까 믿고 지지하겠다, 응원하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와이프의 말 덕분에 지금 이 순간까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지금까지와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아직 들은 바가 없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들었고 당규에 따라서 이제 이후에 그런 판단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맡겨주시는 그 임무가 있다면 거기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정말로 저희 소방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신 선배님들이 계시고 방을 떠나서도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안전에 관계된 법률, 소방 관계 법률들은 그렇게 발전을 해올 수 있었지만 그 어디 조금씩 한계가 있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과 법의 괴리를 저는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느껴온 세월이 10년입니다. 그 세월 속에서 현장의 소방관으로서 이제 실감할 수 있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반드시 꼭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의 법안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더 많은 사항을 구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 새로운 법도 새로운 개선도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냐 그런 청년이진 않았습니다. 저 역시.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저의 동료들이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현장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랄까 넘어야 할 산이 되고 부딪히는 산이 된다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정치에 대해 조금씩 고민을 하게 됐고 결정적인 계기는 가슴 아픈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던 가슴 아픈 시기, 모든 국민이 슬퍼했던 시기입니다. 저 역시 현장에 구조대원으로서 멀리서 나와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었습니다. 단독 독립된 소방청도 아니지만 그래도 소방의 구심점이 되었던 소방방재청을 해체한다. 해경과 같이 해체해서 또 다른 거대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현장 지휘를 맡기겠다. 당시에는 국가안전처였죠. 나중에는 국민안전처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정말 탁상 행정에 불과한 그 현실을 바라보며 혼자 광화문에 1인 시위를 나갔습니다. 피켓을 만들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직 전환과 소방청 독립이 필요하다. 국민의 손발은 기꺼이 되겠지만 행정 관료의 손발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소리를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부분, 또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는 이 정당 간의 그런 의견이 갈릴 때 그때부터 저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정치라는 것에 대해 그 의견들이 부딪히고 합의되고 때로는 그 합의가 되지 않아 한쪽의 의견이 우세하게 되고 이런 모든 그런 정당적인 문제들을 눈으로 보며 공부해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네. 다시 한번 수방관이시긴 하지만 청년으로서 그 조국 정국을 바라본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수사 중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저의 판단과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청년으로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또 검찰에서 세워놓은 정보로 인해서 그런 이제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그 당시에 해온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그렇게 보도되는 것에 대해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허물조차 너무도 침소봉대하게 이제 거대에 부풀려서 국민에게 그렇게 많은 불신과 그 의혹과 그걸 심어주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검찰 권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래서 그걸 견제할 세력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1분 1답 시간에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전을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출전을 하기 위해 이제 국가대표 이제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전에 나가기 위해 4월에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되는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올림픽을 출전한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오해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네. 그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 주십사 그렇게 정정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벽에 비전보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영훈 전 소방관